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티저 프로그래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전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바이너리 배리어블을 이용해서 로지컬, 논리적인 제약식을 만드는 그런 모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 마지막에 프로젝트 셀렉션 문제가 있었죠.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각각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할지 말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디시전을 표현할 때 우리가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쓴다라고 했었고,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yes, no, true, false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do, don't 뭐 이런 게 둘 중에 하나, 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바이너리 베리어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데도 쓰지만, 이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어떤 논리적인 제약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논리적인 제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if, 만약에 어떤 게 성립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제약은 엑셀에서 쓰는 if 함수랑은 좀 많이 달라요. 엑셀에서 if 함수를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if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우리 LP 처음 배울 때 LP 수리 모형을 엑셀로 해찾기 기능으로 구현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LP 수리 모형을 엑셀 함수로 해찾기 기능을 사용할 때 쓰지 못하는 함수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f였거든요. if 함수를 엑셀 함수에서 쓰는 순간 이 모델은 더 이상 선형 함수가 아니라 뭐 비선형 함수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모형이 되어버립니다. 이 인티저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디시전 베리어블의 정수 조건이 있다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리 모형은 선형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제약식을 다 선형 함수로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엑셀 해찾기 기능 이용할 때 이 셀 안에 들어가는 엑셀 함수도 다 선형 함수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것들은 선형 함수고, 한 가지 예외가 이제 sum product 그런 함수는 사용 가능했죠. sum product는 디시전 베리어블끼리 곱하면은 당연히 선형 함수가 아니지만 디시전 베리어블과 어떤 상수 벡터를 곱하면은 그 선형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있는 이런 if 함수들을 사용하지 않고 선형 함수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제약을 표현하는 방법, 이제 그걸 아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제약식이 예제, 요 제약식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디시전 베리어블이 5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게 x1이고 x4인데, 요 제약식이 의미하는 것은 x1의 값이 0이면은 x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제약식이 되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면 x4는 이미 바이너리라는 조건이, 정의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0 또는 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x1이 1의 값을 갖게 되면은 이게 뭔가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x1이 1이 되면은 이 제약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x4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제약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 디시전 베리어블의 값이 왼쪽에 있는 디시전 베리어블의 값을 결정하게 만들고 싶은데 항상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x4가 x1 이렇게 같게 하면은 두 디시전 베리어블의 값이 항상 같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x1이 0일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x1이 1일 때만 내가 x4를 1로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제약을 표현할 때 이런 형태의 제약식을 우리가 씁니다. 논리적인 제약을 글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x1이 1이면은 x4를 강제로 1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도대체 뭔 소리인가?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예제를 많이 풀어볼 겁니다. 이런 예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배우게 되면은 거기서도 또 이거보다 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약간 좀 더 어렵게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논리적인 제약을 다루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워지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훈련이 필요해요. 한번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논리적인 제약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이런 논리적인 제약을 선형함수의 제약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디시전 베리어블은 A, B, C, D 모두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있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A면은 B. 논리적인 어떤 이런 그 논리 조건에서는 논리식에서는 이게 true, false를 보통 우리가 가정을 하거든요. if A라고 한 것은 A가 true고 그러면은 B가 true여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true, false를 바이너리 베리어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true가 1이고 false가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논리식에서는 이게 true, false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 요 제약식에서는 이게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즉 A가 1이면은 B도 1이어야 된다. 이런 제약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요거 쉽죠? 앞에 요거랑 동일합니다. A가 1일 때 B가 1이어야 된다. A가 0일 때는 B에 아무런 영향을 주면 안 돼요. A가 1이면은 B가 1이 되게 하려면은 이렇게 제약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렇죠? A의 값이 1이 되면은 B는 1이 될 수밖에 없고 A가 0이 되면은 B가 1, 0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수리 모형을 풀어서 최적해를 찾아야지만 결정되는 값이에요. 논리적인 제약을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넣는 이유는 우리는 A의 값이 0이 될지 1이 될지 수리 모형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끝까지 풀어야지만 디시전 베리어블의 값이 결정이 되고 그래야지만 A가 최적해에서 0이냐 1이냐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A가 0 또는 1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은 그럼 그냥 고정시키면 됩니다. A가 1이면 오케이 B도 1로 고정시키면 되고 A가 0이면 B는 뭐 아무런 제약을 넣지 않으면 돼요. 0, 1 아무거나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약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A가 0일 때도 이 제약이 잘 작동하고 1일 때도 이 제약이 우리가 원하는 논리적인 제약을 잘 표현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A가 1이면은 B가 0 또는 1 두 개가 다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A가 1일 때 B가 항상 1이 되게 하고 싶은데 B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또 A가 0이면은 B가 0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제약에서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제약식으로 부여해 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틀린 제약식입니다. 논리적인 제약식을 만들 때는 처음에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헷갈리면은 그냥 적어보세요. 이렇게도 적어보고 이렇게도 적어보고 적어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제약으로 표현하고 싶은 상황, 그 조합이 제대로 이 제약식에 집어넣었을 때 작동하는가, 우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 조합, 그런 것들이 이 제약식에서
허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쉬웠고 두 번째 예제를 해봅시다. 이겁니다. A가 if not A라고 했으니까 A가 false면은 B가 true가 되게 해주고 싶어요. 이것도 숫자로 표현하면은 A가 false니까 A가 0이면은 B를 1로 만들어주고 싶은 이런 상황입니다. A가 1일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A가 0일 때만 B가 1이 되게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요. A가 0이면은 B 1. A가 0일 때 B가 0인 게 피지블한 솔루션이 되면은 안 됩니다. 제약식에 대입했을 때 그게 만족하면 안 돼요. 0, 1은 만족해야 되지만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 1-A가 B 이렇게 제약식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A가 0이면은 좌변이 1이 되겠죠. 그럼 B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A가 0이면, 이게 0이면은 좌변이 다 1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 0, 1, 0일 때 1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른 경우도 확인해 볼까요? A가 1이면은 B는 아무거나 다 돼야 되죠. A를 1을 대입해 보세요. 1이면은 좌변이 0이 됩니다. 그러면은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 1 둘 다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제약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어도 되지만 우리는 디시전 베리어블을 다 왼쪽에 모으고 숫자는 다 오른쪽에 모으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더하기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네, 여러분들 잘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들이 하는 걸 보면은 되게 쉬워 보여요. 당연하게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면은 좀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A면은 B가 아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숫자로 따져보면은 A가 1이면은 B가 0이어야 돼요. A가 1이면은 B가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A랑 B가 동시에 1이 될 수 없다. 그쵸? A가 0이면은 B는 0, 1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A가 1이면은 B가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이유는 의미는 A, B 두 개가 동시에 1이 될 수 없고 둘 중에 최대 하나만 1이 될 수 있다. 사실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둘 중에 하나만 최대 1이 될 수 있게. 둘 다 1이 되는 거는 이 제약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피지블하지 않게 됩니다. 혹은 얘를 이렇게 넘겨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가 1이면은 우변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B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B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점점 재밌어집니다. 그 다음 볼까요? M most one of A and B A와 B 둘 중에 최대 하나가 true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대 하나. 그 숫자로 따지면은 가능한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A, B 값을 생각해 보면은 1, 0은 가능해요. 0, 1도 가능해요. 0, 0도 가능한 거죠. 최대 하나니까. 하지만 1, 1은 안 됩니다. 1, 2 두 개 동시에 1이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은 똑같죠?
이렇게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거랑 논리식은 좀 달라 보이지만, 그쵸? 이렇게 제약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똑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A가 true면은 B, C도 같이 true여야 된다. 그럼 우리가 허용하고 싶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A, B, C 세 개 decision variable이 있을 때 A가 1이면은 B, C가 달다 1, 값이 가져야 돼요. A가 0이면은 상관없어요. B, C가 아무거나 다 됩니다. 0, 0, 0도 되고 0, 1, 0도 되고 0, 0, 1도 되고 0, 1, 1도 가능해요. 0일 때는 뭐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쵸?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A가 1일 때 B가 1, C도 1. 어떻게 만들어 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가 1이면은 B도 1이어야 되고 C도 1이어야 된다. 논리적인 제약을 만들 때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팁은 꼭 제약식을 하나로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은 여러 개 제약식을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논리적인 제약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디시전 베리어블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볼 겁니다. 일단 여기서도 A가 1일 때 B, C 두 개를 동시에 1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뭐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A가 1이면은 B, C 둘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경우도 이 제약식 만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1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1이니까 요게 좌변이 1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1이 돼도 허용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가 1이면은 좌변이 2가 되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BC가 1, 1이 돼야 되겠죠. 뭔가 가능성이 보입니다. 만약에 A가 0이다. 그러면은 좌변은 0이 되고, B, C 둘 다 바이너리니까 얘네들의 합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B, C는 아무거나 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원하던 제약식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논리적인 제약, 요 논리적인 제약을 표현하는 요 제약식,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방법?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약식을 2개 쓰는 거예요. 2개를 동시에 우리가 3 모형에 집어넣습니다. 얘는 안 넣고 얘만 2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가 1이면은 1, B, C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오케이. A가 0이면은 B, C 아무거나 될 수 있겠죠. 네.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IP 수리 모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여러분들이 본 이거예요.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LP 배울 때는 수리 모형이 좀 뻔했죠. 그래서 제약식이 나오면은 그 제약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거의 다 동일한 제약식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IP는 이렇게 논리적인 제약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수리 모형이 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이 둘 다 제대로 만든 수리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P에서는 어떤 딱 정해진 하나의 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돼요. 외우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나씩 조건을 만족하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약간 그 다음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제약식, 2번 제약식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으면은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1번, 2번. 사람마다 나는 제약식 많이 넣는 거 싫어. 하나로 넣을래.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럼 2번을 넣겠죠. 나는 1번이 좋아. 제약식은 2개지만 뭔가 깔끔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중에 경영학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이 2개, 1번 형태의 제약식, 2번 형태의 제약식 중에 뭐가 더 좋은 제약식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어떤 제약식이 더 좋다, 나쁘다, 이 기준은 나쁜 제약식은 틀리다가 아니에요. 둘 다 맞는 제약식이에요. 맞는 제약식인데 더 좋은 제약식이 있어요. 맞는 것 중에 더 이왕이면 좋은 제약식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제약식은 어떤 기준으로 좋다고 하느냐?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약식이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제약식이에요. 둘 다 맞는 제약식이지만 내가 어떤 제약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빨리 풀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IP의 오묘한 점이에요. IP는 LP랑 다르게 문제 푸는 거 어렵다는 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IP 수리 모형을 만들 때는 제대로 된 수리 모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푸는 시간이 줄어드는, 즉 빨리 풀리는 수리 모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영학도 배우고 이런 최적화 이런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 가서 어떤 최적화 문제 같은 걸 푸는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일들이에요. 수리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약식을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풀린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마지막 예제 봅시다. 이거 A와 B 두 개가 동시에 true면은 C가 true여야 된다. 그렇죠? 논리적인 제약식을 만들 때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리거든요. 지금 요거 두 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콤마가 어디 있고 end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A, B 동시에 1일 때 그때 C가 1이 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A, B, C가 있을 때 동시에 1이면은 C도 1이 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A, B가 동시에 1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1, 0. 그럼 C는 1, 0 아무거나 가능해요. 0, 1. B만 1이에요. 이것도 0, 1, 0 이렇게 C 0, 1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아요. 0, 0도 마찬가지예요. A, B가 둘 다 0이면은 C는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이 조건. 둘 다 1일 때 C를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둘 다 1일 때 C를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논리적인 제약을 우리가 여러 개 이렇게 예제를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약간 좀 감이 올 겁니다.
어떤 디시전 베리어블 값을 1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C를 내가 강제로 1로 만들어 주고 싶으면은 얘를 강제로 1의 값을 갖게 해주고 싶으면은 어떤 형태의 제약식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뭔가 요런 형태의 제약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C의 값을 밑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느낌? C의 값이 커지도록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밀어 올리는 제약식. 이게 작거나 같다가 그런 제약이잖아요. C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게. C의 값을 1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이런 제약을 넣으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합니다. C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면 C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C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이렇게 다시 해보면은 C가 이런 식의 제약이 필요한 거고, 그 좌변에 여기에 어떤 형태의 식이 들어가길 원하냐면은 A, B 두 개가 동시에 1일 때 이 제약식의 좌변이 난 1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C가 1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A, B 두 개가 동시에 1일 때 좌변이 1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2로 나눠볼까요? 1, 1이면은 오케이. 2로 나누니까 1이 되니까 C가 1이 되네. 오케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 아니냐? 나머지 경우들을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0이에요. 2로 나누면 0.5죠. 혹은 2분의 1. 2분의 1보다 C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C는 바이너리 디시전 베리어블이니까 바이너리 디시전 베리어블 0,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C가 1이 됩니다. 이럴 때도.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도 A, B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C가 1이 돼요. 이 형태의 제약식은. 이거는 틀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 B가 1, 1이에요. 그러면은 좌변이 1이 되고 C도 1이 됩니다. 오케이.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만 1일 때 생각해 볼까요? 하나만 1일 때 보니까 좌변이 0이 되고 그럼 C는 0, 1 아무거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반대로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 이것도 똑같죠. C는 0, 1 다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다 맞았어요. A, B가 0, 0인 경우 생각해 볼까요? 그럼 좌변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좌변 상관없어요. C는 어차피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니까 0 또는 1 두 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0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는 0, 1 두 가지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쵸? 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제약식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건덕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워서 될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오케이. 로지컬 제약을 이렇게 내가 만들었으면은 그렇죠? 요런 논리적인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수식은 디시전 베리어블이고 다 선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 해착기 해서 푸는 거는 뭐 당연히 아주 쉽습니다. 그냥 기존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제약식의 좌변, 우변, 셀의 위치를 정하고 그 제약식의 좌변, 우변을 요 해착기 기능의 제약식 부분에 우리가 셀의 위치를 지정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부동호의 방향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 다 그냥 선형 제약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또 다른 예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IP 문제 예제 여러 개 지금 보고 있는데 확실히 LP3 모형 만들 때랑 다르죠. LP3 모형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뻔했어요. 뭐 몇 개 만들고 뭐 시간이 몇 시간 있고. 근데 IP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이 문제도 LP3 모형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문제예요. IP, 디시전 베리어블의 정수 조건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볼까요? 이런 문제를 보통 로케이션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치를 정하는 문제예요. 어떤 도시에 7개 마을이 있어요. 7개 마을이 있고 1번부터 7번 마을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우리가 소방서를 짓고 싶어요. 소방서를 지을 때 소방서를 어떤 마을에 지을지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소방서를 짓는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불은 굉장히 그 시각을 다투잖아요. 총각을 다퉈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뭐냐면은 8분이에요. 8분 안에 그 불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멀리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돈이 엄청 많으면은 모든 마을에 소방서를 다 지어도 되겠죠. 이 표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요 from to 예를 들어 1번 마을에서 2번 마을로 갈 때는 2분이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자기 마을에서 자기 마을로 가는 거는 다 0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마을에 소방서를 7개 설치하면은 골든타임 8분 안에 모든 지역에 우리가 다 소방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거는 소방서를 짓는 개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당연히 모든 마을에 소방차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을에는 소방서를 너무 적게 지으면은 소방차가 8분 안에 못 가는 마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건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모든 마을에 8분 이하로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그 마을 혹은 그 이웃 마을 이런 게 되겠죠. 8분 이하의 거리에 있는 이웃 마을에 소방차가 하나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수리 모형 만들어 봅시다. 디시전 베리어블 정하고 목적 함수 정하고 제약식 정하면 되는 거는 이제 다 아실 테고, 디시전 베리어블 어떻게 정할까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 소방서의 개수는 아직 몰라요. 그 소방서를 몇 개 만들지를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그 소방서의 개수는 소방서를 어디다 지을지가 결정이 되면 사실은 그건 결정이 됩니다. 개수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어떤 하나의 마을에 소방서를 2개 이상 지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2개 이상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모든 마을에 소방차가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8분 이내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조건인데, 어떤 마을에 소방서를 2개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 마을과 다른 마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건 주어지지 않았어요. 즉, 한 마을에 소방서를 여러 개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마을에
8분 이내로 갈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 개를 지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봐요. 왜냐, 우리는 목적 함수를 소방서의 개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소방서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오케이, 마을마다 소방서를 지으면 최대 1개다. 1개보다 더 많이 지을 필요는 전혀 없다. 즉 마을에 소방서를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7개 마을에 각각 1번에 소방서 질래 안 질래, 2번에 질래 안 질래, 이렇게 7개의 할래 말래, yes, no, true, false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7개의 논리적인 디시전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바이너리 베리어블, 마을이 7개니까 7개가 생기는 겁니다. x1부터 x7까지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우리가 정의를 할 테고, LP 문제 여러분들 퀴즈 볼 때 또 마찬가지로 디시전 베리어블 정의하면 항상 그 정의랑 뭐 이런 것들 막 단위 뭐 설명 이런 거 적어야 되잖아요. 바이너리 베리어블은 단위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1, 0 그냥 숫자니까 설명은 적어야 되겠죠. 설명을 어떻게 적느냐, 뭐 여러 가지 정보 있지만 아까 한 것처럼 보면은 1, 0 두 가지가 가능하고, 1이면은 언제 1이냐면은 I 마을에 소방서 건립 만들면은 1이고, 아니면 0, 안 만들면, 영어로는 otherwise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적어도 돼요. 여기서는 J라고 했죠. 어차피 뭐 인덱스니까. XJ가 1이면 어떤 경우냐, J 마을에 소방서를 내가 위치시키는 경우, 위치시키지 않으려면은 XJ가 0의 값이 되도록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정의합니다. 이제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만들 차례입니다. 목적 함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 문제의 목적 함수는 소방서의 개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마을마다 최대 만들 필요가 있는 소방서는 1개니까, 그리고 마을이 7개니까 그 마을에 지을지 안 지을지를 결정하는 바이너리 디시전 베리어블 다 더하면은 이게 전체 이 도시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소방서의 개수가 됩니다. 그 다음 제약식이 재밌어요. 이게 제약식인데 여러분들 이 제약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좀 불규칙적이죠. 뭔가 예전에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전은 아니고 이 전 동영상 강의에 스케줄링 문제 기억해요? 시간대별로 필요한 인원수가 주어지고 4시간 연속으로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봤던 제약식이랑 뭔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또 그거랑 또 다릅니다. 그때는 4시간 연속으로 일해야 돼서 뭐 몇 시에 쉬프트를 시작하는 사람의 명수를 디시전 베리어블로 정의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게 규칙적으로 디시전 베리어블이 배치가 됐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게 막 지멋대로 막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약식 좌변이.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제약 중에 중요한 제약은 모든 마을에 8분 이하로 소방서가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제약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제약입니다. 이 제약이 없으면 이거 문제 뭐 풀 필요도 없어요. 소방서를 아예 안 만드는 게 옵티멀 솔루션이고, 소방서를 만들게 되는 이유는 소방서를 만들지 않으면은 못 가는 마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1번 마을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1번 마을. 1번 마을 입장에서는 1번 마을이 소방차가 올 수 있으려면은 자기 위치, 그쵸? 자기 위치에
소방서를 짓든지, 그러면 0이니까 이게 시간인데, 혹은 2번에 짓든지. 2번도 괜찮죠? 왜냐면 2분밖에 안 걸리니까. 3번 마을에 있으면은 1번으로는 못 와요. 왜냐? 10분이 걸리니까 3번은 못 옵니다. 4번 마을은 가능하죠. 6분이니까 8분보다 작으니까 4번 마을에 있으면은 1번 마을로 올 수가 있어요. 5번 마을은 못 오고 6번 마을도 올 수 있고 7번 마을도 올 수 있습니다. 8분 이하라고 했으니까. 즉 1번 마을 입장에서 보면은 1번 마을에 소방차가 올 수 있으려면은 1, 2, 4, 6, 7 마을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약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 그런 의미예요. 모든 마을에 소방차가 가야 되고 소방차가 갈 수 있는 시간은 최대 8분이고, 그렇다면 1번 마을 입장에서 보면은 1번 마을에 소방차가 8분 이하로 갈 수 있으려면은 그 소방서의 위치는 1, 2, 4, 6, 7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건을 제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약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잘 제약식을 들여다보세요. X, 바이너리 디시전 베리어블의 정의가 그 마을에 소방서를 지을지 안 지을지라고 했으니까 이 제약식 좌변에 x 1, 2, 4, 6, 7이 있죠. 우변은 1이고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즉 이 제약식의 의미는 마을 1, 2, 4, 6, 7 중에 소방서의 개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제약식이 됩니다. 즉 1번 마을로 소방차가 가게 하기 위한 제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약이. 근데 모든 마을로 소방차가 가야 되니까 1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7번까지 다 비슷한 어떤 제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나머지 제약이에요. 2번 마을에 대한 제약 볼까요? 2번 마을에 갈 수 있는 소방서는 여기 8분보다 작은 거, 요겁니다. 1, 2, 3, 6이에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 3, 6 이게 2번 마을입니다. 이게 2번 마을에 해당하는 거고, 그쵸? 삼 번 마을 볼까요? 3번 마을은 2, 3, 4, 5, 7이에요. 2, 3, 4, 5, 7. 그쵸? 얘가 3번 마을입니다. 2번 마을, 3번 마을. 요거는 좀 뭔지 모르겠어요.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제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제약은 각 마을에 소방서가 도착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표현하는 거고, 4, 5, 6, 7 해서 마을의 개수만큼 제약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지우고, 그렇죠? 그럼 수리 모형은 목적 함수, 제약식, 그리고 x1부터 x7까지는 바이너리다.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비움 제약식처럼 디시전 베리어블이 인티저냐 바이너리냐 이런 것들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엑셀로 풀어볼까요? 엑셀 푸는 것도 이제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 IP 수리 모형을 만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결국에 LP랑 동일해요. 이 바이너리 조건만 빼면은 LP와 동일합니다. 다 수리 선형 제약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니까 LP에서 해찾기 기능을 사용할 때처럼 똑같이 목적 함수, 디시전 베리어블, 제약식들, 단지 요거 바이너리 요것만 잘 확인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IP 문제들 수리 모형 예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 수업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